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에게 책은 필수라고 하는데요. 재테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실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비지인에선 재산 증식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이 시간은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스코시아뱅크에서 투자 재정관리자로 활동하고 계신 프랜신 권 씨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코시아뱅크 투자관리부서 스코시아 맥클라우드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랜신 권입니다. 예, 오늘 그 투자 상품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부탁드리고요. 한국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투자 상품들에 투자를 하시던 분들이 이곳에 오시게 되면 솔직히 상품 이름도 다르고요. 그러한 그 용어도 다르기 때문에 많이 좀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오늘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먼저 오늘은 어떠한 상품들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대표적으로 캐나다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상품이 크게 일반적으로 정기예금, 그러니까 GIC Term Deposit, 네. 그리고 Mutual Fund, 그리고 주식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특성이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GIC 그리고 뮤추얼 펀드, 스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GIC란 어떠한 상품인지 그리고 GIC와 텀 디파짓은 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네, GIC하고 텀 디파짓은 한국에서 이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정기예금, 그러니까 일정 기간에 돈을 기관에 맡기시고 그리고 그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이제 일정한 이자를 받으시는 건데요. GIC 같은 경우에는 보통 중간에 해지하시기가 힘들고요. 텀 디퍼짓 같으신 경우에는 이제 판매하는 기관에 따라서 이제 만기되기 전에 해지도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short-term deposit이나 short-term GIC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 기간은 한 1년 미만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1년 이상, 보통 한 5년까지, 길게는 이제 더 긴 기간도 있는데 보통 한 1년에서 5년 동안 하시는 것을 long-term deposit이나 long-term GIC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마켓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네. 정기예금에 넣으시는데 또 만약에 이제 조금 이자가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 빼서 다시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cashable term deposit이라고 중간에 해지가 가능한 네. term deposit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한 30일 정도는 이제 묶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한 1년 전까지 이제 아무 때나 해약이 가능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주식 시장이 이제 많이 떨어지고 불안정한 상태잖아요. 네. 예, 그랬을 때 이제 원금 보장은 받으시고 싶으신데 이제 주식 시장이 이제 다시 올라갔을 경우에 나아졌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어떤 이득도 이렇게 누리시고 싶으신 투자자들을 위해서 마켓에 링크된 마켓 링크 GIC가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해지는 불가능하고요. 보통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고 투자하셨을 경우에 이제 처음 투자하셨을 때 주가 지수와 해당 주가 지수와 나중에 만기됐을 때 그때 만기 때 주가 지수의 그 득을 보시는 건데요. 원금은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턴은, 그러니까 소득은 그 주가 지수가 얼만큼 올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이시 투자하시는 기간에 따라서 보통 한 1년에서 5년 사이에 이제 기간이 정해지는데 그 오래 보관하실수록 이자를 그 해당 해에 더 높게 받으시는 스텝업 레이트 GIC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마지막 해당 해에 보너스 이자를 받으시고 그 전에는 좀 이자가 낮은 편이라 평균 이자는 그렇게 썩 높진 않은데요. 그래도 이제 원금 보장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보유하셨을 때 아주 단기 소득 GIC보다는 소득이 높기 때문에 손님들이 또 많이 찾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듣다 보니까 GIC나 그리고 이런 텀 디파짓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소득은 별로 높진 않지만 왜냐하면 네. 보장이 되기 때문에 높진 않지만 원금은 100%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만약에 이제 발행 은행 기간이나 아니면은 투자 기간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 네. 이제 그 상품
따라 10만 불까지 CDIC에서 보험 처리가 돼요. 인슈얼이 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발행 기간의 부도시 CDIC라는 기관에서 상품당 10만 불까지 이제 그 보험으로 다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GRC를 구입하실 때 요즘 같이 마켓이 안 좋으실 때는 이제 아주 큰 목돈을 네. 이제 우선 좀 안정된 데 넣기 위해서 GRC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큰 금액을 한 상품에 넣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불 미만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마켓 링트 GRC 같은 경우에는 원금도 보장되고 그리고 마켓이 다시 좋아졌을 때 그 차 득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또 앞으로 득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네. 보통 GIC라고 하면은요, 쉽게 은행에 가면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러한 GIC와 텀 디파짓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에 가면 이러한 상품들을 구입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큰 은행에 가시면은 그 은행에서 취급하시는 GRC는 이제 직접 다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점을 통해서. 은행마다 또 풀 브로커리지 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보면은 주식도 사실 수 있고 뮤추얼 펀드도 사실 수 있고 GRC도 다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브로커리지 펌이 은행마다 이제 어떤 한 기관으로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런 기관을 통해서는 이제 그 자체 은행의 GRC뿐만 아니라 타 은행의 GIC까지 다 구입을 요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GIC와 이러한 텀 디파짓에 뭐 적합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요, 그러한 상품들을 권할 만한 분들이 있다거나, 그리고 네. 또한 이러한 것들이 투자를 할 때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은데요. 예, 가장 이제 적합하신 고객분들께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투자 시장의 어떤 변동에 대해서 아주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네.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고 투자하신 후에 이제 투자 시장의 변동이 심할 경우에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그런 네. 예민한 투자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께서는 소득이 낮더라도 이렇게 이제 원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하시는 게 낫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투자 기간이에요. 투자 기간이 일단 뮤추얼 펀드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느 정도 장기로 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고 이제 주식은 또 중간에 어떤 리밸런싱을 하겠지만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엔 그래서 투자 기간이 딱 정해져 있고 쓸 곳이 정해져 있는 금액일 경우에 이제 집을 사시는데 클로징 데이시 뭐 내년 6월이고 그때는 네. 반드시 금액을 쓰셔야 될 경우에는 이제 마켓 변화에 대한 그런 위험도를 감수하시는 것보다는 원금이 보장되고 그리고 소득도 보장되는 이런 정기예금에 넣으시는 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의하셔야 할 점은 이제 개 중에 GIC 중에 롱텀이나 마켓 링트 GIC 같은 경우에 레이스는 높은데 대부분 중간에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이제 기간을 확실히 아시고 거기에 맞는 상품과 맞는 기간을 정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요사이 이러한 그 GIC 상품에 대한 수익률은 어떤지도 알고 싶은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제품마다 기간마다 다른데요. 이제 요즘은 이자가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하향 조정됐고 네. 또 얼마 전에 미팅에서도 올리지 않고 그냥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GIC 이자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단기로 이제 정기예금에 넣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마켓 링트 GI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자율이 어떤 그 지수의 그 변동에 따른 것이기 네. 때문에 지금 현 이자율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즘같이 마켓이 다운됐을 때는 이제 금융 쪽이나 이런 곳에 마켓의 인덱스에 그러니까 지수에 연결이 되어 있는 마켓 링트 GIC를 구입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조금은 낮다라고 생각되는 GIC보다는 이것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뮤추얼 펀드에 투자를 하고 계시거나 그리고 앞으로 투자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뮤추얼 펀드란 어떠한 상품입니까? 뮤추얼 펀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소액 투자자들이 어떤 회사나 어떤 지수에 투자를 원하실 경우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에 주식을 직접 구입하신다고 생각하면 회사 주식이 뭐 주당 한 100불일 경우에 소액 투자자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이나 5000불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주식을 한 10개나 한 50개 정도밖에 구입을 못 하시겠잖아요. 그 같은 회사에. 하지만 같은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주식형 뮤추얼
펀드에 투자하셨을 경우에는 똑같은 소액으로 작게는 한 50에서 많게는 한 160개 이상의 회사에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뮤추얼 펀드는 이 펀드 컴퍼니에서 소액 투자자들이나 뭐 계중 고액 투자자들의 투자 금액을 모아서 그 투자 금액이 풀을 이루고 그 풀에 들어져 있는 금액을 펀드 매니저가 이제 알아서 적절한 회사에 투자를 하고 또 마켓에 투자해서 투자자들을 위해 관리해드리는 그런 어떤 대행 서비스죠. 그래서 적은 소액으로 분산이 잘 되어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소유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제 종류도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퀄리티 레벨도 다 다르고 네. 하기 때문에 이 적절한 어떤 이해도 필요하시고 또 본인한테 맞는 상품인지 그것을 일단 제대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뮤추얼 펀드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요. 저도 얼마 전에 작은 거를 하나 해봤는데요. 그런데 그 질문지 같은 거요. 종이 한 서너 장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이러한 뭐 뮤추얼 펀드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뭐 경험이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고 그래야만이 이러한 그 뮤추얼 펀드를 구입을 할 수 있더라고요. 예. 특별히 이런 질문지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뮤추얼 펀드라는 상품 자체가 뮤추얼 펀드의 어떤 펀드이건 간에 사실은 원금 보장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뮤추얼 펀드는 주식은 주식당 그 주식 프라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지만 뮤추얼 펀드도 주식처럼 하나하나의 유닛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유닛 프라이스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켓이나 모든 이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이 손님이 어느 정도의 지식 상태를 가지고 계시는지, 투자 기간은 얼마이신지, 또 재산 정도나 그리고 손님의 나이, 네. 그리고 이 투자의 목표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게 성공적인 뮤추얼 펀드 투자의 가장 중요한 근본 그 어떤 스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뮤추얼 펀드 판매 기관이나 회사에서는 반드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절차들을 귀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안전하고 또 네.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무엇보다 그 투자 금액에 해당한 정확한 어떤 정보를 투자 관리하시는 분께 전해드리는 게 본인 투자자 본인을 위해서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뮤추얼 펀드의 종류 아까 아주 다양하다고 했는데요. 그 어떠한 종류들이 있습니까? 예, 뮤추얼 펀드에는 이제 크게 나눠서 픽스드 인컴 펀드와 에퀴티 펀드가 있는데요. 픽스드 인컴 펀드는 보통 채권에 투자되는 고정 소득형 펀드를 말하는 것이고, 에퀴티 펀드는 주식에 투자되는 주식형 펀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픽스드 인컴 펀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제 보유를 하시게 되고요. 이제 반대로 에퀴티 펀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신 투자자들이 이제 많이 보유하시게 되는 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의 종류에 이제 머니 마켓 펀드, 그리고 몰게지 펀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픽스드 인컴 펀드, 그러니까 번 펀드나 몰게지 펀드 이런 펀드와 주식형 펀드를 섞어 놓은 밸런스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뮤추얼 펀드고 그 안에 주식형과 어떤 고정 인컴형이 이제 어느 정도 섞여 있는 펀드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식형 펀드가 있기 때문에 자산 매각 소득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자 소득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100% 이자 소득이신 것보다는 조금 더 절세 효과가 있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에퀴티 펀드, 주식형 펀드가 있고, 그리고 인덱스 펀드라고 해서 어떤 일정 주가 지수에 이제 투자가 되고 그 지수와 똑같은 어떤 내용으로 운영을 해가는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ETF라 그래서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직접 트레이드를 하실 수 있고요. 예. 실시간으로요. 그리고 보통 투자되는 곳은 그러니까 특정 지수에 투자가 돼서 금융이나 에너지나 뭐 금속이나 골라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주식처럼 직접 트레이드가 되고, 이렇게 투자하셨을 때의 장점은 일반 어떤 한 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시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금융 ETF에 투자하셨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제 뭐 스코시아 은행이나 뭐 로열뱅크나 TD뱅크나 이런 은행 주식을 한 가지를 보유하고 계신 것보다 이 파이낸셜 인덱스에 투자를 하시면 전체적인 금융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회사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나 그랬을 때도 아무래도 분산 효과가 있어서 타격이
투자에 대한 타격이 적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디비든 펀드라 그래서 보통 이제 블루칩, 라지캡, 그러니까 큰 회사들 디비든을 배당금을 이제 지급하는 큰 회사들 주식 위주로 투자되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형 펀드인데 배당금이 나오는 그런 주식에 투자되는 펀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스페셜리티 펀드라 그래서 요즘 보면은 이제 금속이나 뭐 에너지나 이런 어떤 일정 섹터 분야에 투자를 하시고 싶으시다든가 아니면은 이 위치적으로 볼 때도 어떤 특성 마켓, 그러니까 뭐 인디아나 차이나나 러시아, 그다음에 뭐 브라질 요즘 브릭이라 그래서 많이들 투자하셨죠. 이제 그런 어떤 특성 지역이나 이런 곳에 특수적인 지역이나 분야에 투자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투자하시는 곳이 이제 스페셜리티 펀드입니다. 뮤추얼 펀드 같은 경우에도 자신에게 정말 적당한 상품을 고르는 것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특별히 뭐 어떠한 뭐 유의사항이라든지 꼭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뮤추얼 펀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금 보장이 안 되는 상품이고 또 이제 주식형 펀드 같아서는 요즘 같이 마켓이 안 좋을 때는 어떤 한 가지만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펀드 자체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리 알아서 투자한 회사가 뭐 100개 회사일 경우에 그 중에 어떤 분야가 이제 손님이 조정을 하시고 싶으셔도 그건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직접 조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마켓에 대한 지장도 많이 받으시고 또 직접 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시는 어떤 그런 컨셉이기 때문에 투자 기관과 이 돈의 목표를 분명히 아시고 거기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기간은 사실 길지 않은데 어떤 이 지난 퍼포먼스의 그 어떤 그 리턴을 보시고 수익률을 보시고 이제 상품을 구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느 한 지역에 뭐 30% 40% 게인이 있었다는 걸 보시고 이제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분산 없이 그냥 한 지역에만 이렇게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셨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마켓에 어떤 변동이 있으면 손님이 손해를 많이 보고 또 그때 사실 필요하셔서 그 돈을 꺼내시게 되면 그건 진짜 직접 손실을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뮤추얼 펀드를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한 어드바이저를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셨을 때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을 가지시고 이제 그리고 충분히 이 돈에 대해서 이 투자 금액에 대해서 목표와 그다음에 원하시는 소득 그러니까 상식적인 어떤 소득선을 정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고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그리고 그 뮤추얼 펀드와 함께 또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스톡인데요. 네. 그렇다면 스톡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손님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가장 경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야가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 최근에 오신 분들은 주식에 대한 경험이 가장 많으시더라고요. 많이 해보셨고 또 이제 경험도 많으시고 한데 스탁은 보통 일반적으로 common share, preferred share, IPO 그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을 거래하셨을 때 이제 주식의 어떤 나중에 자산 매각할 때 그 어떤 증식을 바라보시고 싶을 때는 보통 커먼시얼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주식 투자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투자하시는 게 이제 보통주 커먼시얼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커먼시얼보다는 좀 더 나은 배당금을 원하시는 투자자들께서 투자하시고 선택하시는 게 프리퍼시얼입니다. 그래서 프리퍼시얼은 이제 우선주 로서 이제 배당금이 커머셜보다는 좀 높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Initial Public Offering, 그러니까 IPO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회사에서 주식을 처음 상장할 때 이제 어떤 일정 가격을 놓고 주식을 처음으로 그 주식 시장에 내놓았을 때 그것을 IPO라고 하고 이제 보통 이제 앞으로 그 어떤 회사 성장이나 그런 것에 기대치를 갖고 보통 많이 투자를 하시고 구입을 하시게 되죠.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품들의 그 소득은 얼만큼이나 되고 그리고 또 세금 관련 그 이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내게 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투자 시장 그런 컨디션에서는 이제 가장 낮은 소득이 정기예금이나 번펀드에서 기대하실 수 있는 이자 소득이었고요. 이자 소득은 이제 절세에 대해서는 사실 별 혜택을 못 받으시는 100% 다 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기대하실 수 있는 소득이 배당금 소득, 디비든 인컴인데요. 디비든 인컴은 이제 가버먼에서 정부에서 디비든 텍스 크레딧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이자 소득보다는 아무래도 훨씬 절세가 되시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켓이 좋았을 때 그때 이제 기대하실 수 있는 소득이 캐피털 게인, 자산 매각 소득이 되겠죠. 캐피털 게인은 이제 전체 소득에서 보통 캐나다에 투자하셔서 캐피털 게인을 얻으셨을 경우에 절반만 소득으로 가주가 되고 네. 거기에 이제 개개인의 소득 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절세에는 많은 도움이 되는 소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투자자들 많이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한 그 조언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투자를 구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나 어떤 곳은 얼마든지 많지만 이 투자는 상품 판매에서 그치지 않은 지속적인 관리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켓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적절한 지식이나 어떤 리소스를 가지고 그 투자 포트폴리오를 적절히 변화시키고 관리하는 데 투자의 어떤 성공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품을 구입하신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관리자를 찾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 관리를 맡기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시간에 스코시아뱅크 프랜신 권 씨와 함께 캐나다에서 판매되고 있는 여러 가지 투자 상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속도의 시대,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세상입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간이 남아돈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자기 자신에게 가장 효율적인 시간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